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댓글 좀 볼게요. 추윤호님, 조응천 공부 좀 하고 인터뷰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아니, 본인도 알 건데, 그 이재명을 그 변호사비 대납 운운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게 진짜 조작극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게 드러났는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다시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 받은 사람이 이태형 변호사잖아요. 이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의원의 그 몇몇 사건들을 그 형수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맡았었어요. 그랬는데, 변호사비로 2억 5천 정도인가를 받았다고 돼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볼 땐 똥파리들인 것 같아. 똥파리들 중에 일부가 이 이태영 변호사한테 마치 무슨 사건을 맡길 것처럼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아유, 제가 이재명 편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님한테 돈 많이 받으셨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맞춰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허허허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거 아닌데 이러니까 3억 플러스 25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주식이랑 해서.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5억이라고 들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태영 변호사가 3억 플러스 25억을 받았고 이 25억은 쌍방울 통해서 받았다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쌍방울? 예,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이태영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사회 변호사로 받은 돈이라든지 쌍방울에서 뭐 사건 수임을 한 것처럼 받은 돈이 전부 다 뭐다? 변호사비 대납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게 검찰의 조작극이죠. 이 조작극은 사실은 누가 시작한 거다? 예, 이낙연 쪽 애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재명 죽이려고.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 이낙연 쪽 애들이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대장동도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게 무슨 경기경제신문에 무슨 박무슨 기자인데 그 사람 누구한테 자료 받았다고? 이낙연 쪽에서 받았다고 자기가 인정해 버렸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 쪽에 유력한 사람이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실하다 생각해서 기사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이낙연 쪽이냐 하니까 은근슬쩍 뭐 그렇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았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지금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거는 민주당 내 똥파리이자 수박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있어. 다시 헷갈리니까 딱 뭐 수박이니 똥파리니 멸칭이니까 쓰지 말자 그러죠. 좋아요. 안 쓸게. 대신에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낙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놈들은 다 누구? 이낙연이다. 자, 됐죠? 멸칭 안 썼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 이낙연 너 각오해 이씨. 나 진짜 징글징글하네. 자, 두 번째 뭐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일제 침략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우리 돈으로 하게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조상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노예처럼 부려먹은 그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왜 우리나라가 합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결론이 나버렸어. 일본은 처음부터 그 방식대로 하자고 했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말도 꺼내지 말아라고 퇴짜를 놨는데 이걸 윤석열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나라 팔아먹은 경이라고 쓴 겁니다. 제가 이 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나라 팔아먹은 것밖에 안 돼요. 국민을 팔아먹은 겁니다. 아니, 일제 침략기 때 강제징용 피해를 입었으면 그 일본 놈들이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기업이 왜 우리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확정적이에요. 자,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보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제3자 변제. 이 제3자가 누구야? 자, 강제징용 사건의 피해자는 우리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그런데 가해자는 누구야? 일본 정부와 일본 대기업이죠. 그런데 제3자는 누구야? 우리 기업들을 말해. 말이 좋아서 제3자 변제지 뭐? 우리 기업이야. 우리 돈으로 배상해주게 생겼어.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분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식화했어. 오늘 정식 공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을 대신해서 지원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사죄를 안 해. 지금도 일본은 뻔뻔스럽게 이미 다 해결됐다는 식으로 하죠. 사죄는 안 하고 해결됐다라고 얘기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해결됐다는 말만 해. 근데 우리는 이거 슬그머니 더 넘어가 주려고 그래.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죠. 안 했어요. 심지어 이명박도 이걸 못했어. 근데 누가? 네, 박근혜 때부터 슬그머니 이렇게 하더니 이런 식으로 넘어. 이 완전히 친일 매국노 정권인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노 정권이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교수라는 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더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채권 채무의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을 대신해 제3자가 변제할 수도 있다는 점이 검토됐다. 이게 뭐냐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다 이겼어. 우리 국민들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동결시켜가지고 거기를 압류해서 그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일본 기업 말고 우리 기업이 주면 되지. 그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일본 기업이 줘야 되는, 일본 정부가 줘야 되는 피해 보상금을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가 준다. 이거 얘기야, 결국에. 우리 돈으로 해결한다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돈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어떤 법리를 채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 우선 돈을 받으세요. 우선 돈 받으세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이게 누구 돈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어디 가다가 누구한테 한 대 팍 맞았어. 엄청 다퉜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뭐 고소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동시에 제가 피해 보상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근데 어쩐다? 가해자가 형사처벌도 안 받고 피해 보상 네 돈으로 해. 이거 내 돈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피해 보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 보상을 내 돈으로 받아? 그게 어찌 피해 보상이야? 가해자가 줘야지 피해 보상이지. 왜 내 돈으로 하는데 그게 피해 보상이 돼요? 근데 이 외교부 국장은 뭐다? 아, 누구 돈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와, 이런 황당한 논리가 다 있냐? 예, 황당한 논리가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마치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주장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더 웃기는 거 하나 볼까요? 조선일보. 예, 반일의 대가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포스코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그 기업들, 일본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내서,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죄도 안 하고 이 재단에 돈도 안 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문제 해결됐다. 일단 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일본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이미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지금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핏값을, 예, 정말 최대한 받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조상들의 핏값을 우리 돈으로 해결하라고? 우리 조상들의 핏값을 후손들이 물라고? 그거 왜,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응? 일본한테 받아내야지. 일본이 안 준다고 우리 돈으로 해결하자고? 아,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희한한 논리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발상 자체가 웃기는 발상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발상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식화가 됐어요. 이거 이대로 강행될 겁니다. 자, 이런 윤석열 정권, 이거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정권이라고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조상들의 핏값을 팔아먹는, 조상들의 핏값을 헐값에 넘겨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폐륜 정권입니다. 여기 뭐 해담님 정신 나간 대통령, 아니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폐륜이야, 폐륜. 조상들의 핏값을, 조상들의 목숨값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돼? 진짜 대를 이어서 친일하고 있지. 이런, 아마 저 윤기준 교수, 윤석열 아버지 윤기준 교수 지금 아마 지금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그 사람 뭐 되게 뭐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거나 아들내미가 지금 뻘짓하는 바람에 도매급으로 지금 친일파로 넘어갔잖아요. 뭐 도매급이라 하기도 그렇더라. 실제로 일본에 장학금 받아서, 일본의 그 극우 집단에 장학금 받아서 그걸로 유학했대. 욕먹을 만하지 뭐. 친일파로 의심받을 만하지 뭐. 근데 뭐 조용히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들내미 잘 둬가지고 참 좋겠다. 윤석열 정권 단순히 그 정권에 나라 팔아먹은 폐륜 정권입니다. 아유, 예,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건만으로도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윤석열이 이거 계속 추진하면은 진짜 이걸로 탄핵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이거야말로 탄핵감이에요. 뭐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탄핵감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3.1 독립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만들어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용서해 준다고? 아니 일본의 전쟁 범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갚는다고? 무슨 그런 개소리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윤석열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이거 탄핵됩니다. 이걸로 탄핵해야 돼. 자. 민구님, 네, 이제부터 탄핵을 말할 때다. 예, 탄핵 가자. 저건 우리 역사 문제이고 민족 전체 수치이다. 라고 웬즈데이님 말씀하셨고요. 진실화님, 잠이 다 깬다. 하셨습니다. 서윤희님, 빨리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참. 황당무계한 일이죠. 자, 이 얘기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끝이 없겠네요. 자, 요 얘기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죠?